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의 추현종 변호사입니다. 박영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하자 소송 중에서 재개발 조합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 이때 조합이 소송을 진행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로 인해 만들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행사가 조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자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고민하시는 것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러한 하자 소송을 주도할 것인지 아니면 조합이 주도를 하여서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진행했던 단지도 실제 조합이 진행하는 경우와 입주자 대표회의가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나뉘어서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 그 비율이 거의 비슷한데 조합이 진행했을 경우에 장점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아파트 하자 소송,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이런 집합건물, 오피스텔, 상가, 지산에 대한 하자 소송은 결국에 구분 소유자가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서 하자 담보 추구권의 귀속 주체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편의를 위해서 관리단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구분 소유자가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채권 양도함으로써 관리단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적법한 귀속 주체로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손해배상 채권 받지 못하면은 하자 보수 비율, 그렇죠. 하자 보수비가 그 비율에 따라서 이제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채권 양도를 100% 받아야지만 하자 보수비의 100%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조합이 진행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조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시공사와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도급인의 지위에서 채무불이행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어떠한 이런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조합은 채권 양도라는 절차가 없이 그냥 100%의 하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합이 진행했을 때 강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조합이 진행을 하려면 이제 조합 내에 어떤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서 네, 맞습니다. 도급을 통한 어떤 손해배상의 의미로 가서 조합과 시공사 1대1 구조로 간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 조합 내에 있던 각 세대별로 다 일일이 다 받을 필요가 없이 1대1 구조 간결하게 가서 모든 하자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런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선 조합이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 건설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안 좋죠. 네, 아마 조합 단위에서 시공하는 것을 뉴스로 많이 접해보시면은 이 시공병이 올라가지고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있다는 점을 항상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라도 그런 얘기도 그렇죠. 있고요. 최근 둔촌주공도 그렇고 반포에 있는 재개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들도 그렇게 있었죠.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의 문제는 조합이 추가 공사비를 떠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조합이 추가 공사비를 떠안은 상황에서 채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이 채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법리적으로는 상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수분양자, 그냥 조합원이 아니라 분양을 받고 들어오신 구분 소유자 입장에서는 조합의 채무 때문에 내가 행사해야 될 어떠한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권까지 한 번에 날아가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조합이 소송을 진행했을 때 단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합과 시공사 간의 어떤 공사비 채무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제일 깔끔하게 조합이 당사자가 돼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떤 채권이 얽혀 있다라고 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진행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조합장 그리고 조합 간부들께서 아마 입주자 대표회의를 배제를 하고 하자 소송을 통한 어떠한 합의를 도출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가지고 어떠한 점이 우리 단지에서 가장 최선의 대응 방법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금액이 적은 소송도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이권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또 각 세대별로도 어쨌든 하자가 그래도 수천만 원씩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하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좀 목소리가 되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득을 그러니까 손해를 받아야 될 분들의 주체는 사실은 각 수분양자들이기 때문에 소유자분들의 어떤 그런 의견이 들어가서 잘 조립되는 게 맞고요. 단지 그런 문제가 없는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조합 단위에서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 규모도 사실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진행했던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70억 원의 하자 보수비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사실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죠. 이 금액이 사실 구분 소유자분들께 다시 돌아가야 될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시공사가 발생시켰던 손해가 전부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그러면 채권 양도 절차나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덜어지니까 네. 깔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사실은 최근에는 사실 구역 지정되고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부동산 경기 문제 때문에 네. 많이 멈춰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어쨌든 이제 그 부동산이라는 것은 경제 문제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될 것인데요. 나중에 하자 소송은 사실 다 완공되고 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뒤에 사후적으로 벌어진 일이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었거나 신축된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한번 더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하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